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노현입니다. 오늘은 5월 FOMC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매우 지루했다, 이벤트도 아니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싸움 구경, 파월 실각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파월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복하고 파월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FOMC 간단하게 성명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바뀐 부분은 이렇게 첫 번째 올도라고 이렇게 접속사 약간 역접의 의미를 하는 거는 많지가 않은데 그만큼 좀 약간 데이터가 좀 애매한 거겠죠. 지금 순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최근 지표로 보면은 경제 활동은 견조하게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은 뒤에가 중요한 거고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견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논거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여기엔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uncertainty about the economic outlook has increased further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표현은 비슷하게 지난 3월에도 있었어요. 근데 달라진 거는 further, 더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질 위험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를 위험이 커졌다, 연준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양대책무라고 하죠.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 있는데 둘 다 약간 목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약간 두려움, 약간의 우려 같은 거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을 한번 보시면은 기자회견도 기본적으로는 기존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well positioned, 파월이 항상 강조한 거죠. 우리가 동결하지만 만약에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할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policy is in a very good place,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하고, 그 근간의 자신감의 근원은 뭐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착돼 있어요. 그래서 well anchored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are consistent with the goal, 여기서 goal은 이제 2% 물가 목표를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가 안착돼 있다면은 연준이 과격하게 추가로 금리를 올리거나 이럴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도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유심히 볼 건데, cost of waitings are fairly low,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런 비용이 크지 않다. 그 말은 고용시장이 안정돼 있어서 빠르게 인하할 상황은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Face the question of two goals, 그러니까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하고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긴장된 상황에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두 문장은 이제 아무 말도 아닌 건데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도 있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모르겠다고 둘 다 얘기를 했으면 아무 말도 아닌 거죠. 이제 관세 관련 발언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관련 발언은 이제 청자가 있죠. 청자가 트럼프로 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관세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관세에 대해서 일단 연준이 평가한 거는 예상보다 좀 크다,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큰 관세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그러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용은 좀 더 하방 압력, 고용시장은 하방 압력에 좀 더 고용이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를 자극하는 파월 발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기자들이 좀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죠. 파월은 이 얘기를 제일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고 파월이 대답한 것 중에 보면은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약간 트럼프가 들으면은 대통령이 들으면 좀 싫어할 표현은 애돌이란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인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우리는 지표만 보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원했었는데 동결을 했죠. 그리고서는 전혀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표현으로 이제 대통령이 파월을 비판할까, 거기에 좀 관심이 가요. 그래서 기존에는 메이저 루저라는 표현도 썼고, 루저죠. 그리고 미스터 투 레이트, 항상 늦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어떤 표현을 쓸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가죠. 사업가기도 하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든 좀 말을 듣게 하거나 보복을 할 텐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사진은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사진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는, 어떤 식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무력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는데, 올 가을부터 차기 연준 의장 면접을 진행한다고 전에 밝힌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그 대상자 중에 한 명을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을 포함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러 이사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에 지명한 이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옐런 연준 의장을 1기 정부 때 교체를 했어요. 그 당시 교체한 사람이 파월 당시 연준 이사였는데, 그런 전례를 따를 때에는 이번에도 연준 이사인 월러 의사를 세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러 의사는 알다시피 연준 내에서도 매크로 관점, 그런 식견이 가장 뛰어난 걸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월러 의사를 세울 경우에는, 그러면은 연준 내에서도 차기 연준 의장인 그런 월러 이사의 발언권이 좀 더 세지고, 그리고 파월의 발언권은 좀 더 약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파월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있지만 그 전에 면접을 진행하고, 그래서 월러한테 힘을 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 옐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존 힌세네스 기자가 썼던 그런 책입니다. 옐런 의장을 당시 파월 이사로 교체할 때, 그때 옐런 의장을 인터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면접 때 질문한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옐런 의장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중국이랑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못하냐. 우리가 들으면은 약간 좀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노센트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옐런 의장은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도상국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지는 않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면서 우리도 좀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발언으로 밀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본인이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이것 때문에 성장이 둔화하는 시나리오지만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연준이 금리 인하로 빨리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할 거야. 그런데 이제 이코노미, 자전거죠. 이제 그러면 경제는 휘청휘청하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서 넘어지면 침체가 왔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바이든이 이렇게 만들었다, 왜 바이든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탓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시나리오로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너무 좀 일관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 결국 침체가 올 텐데, 그러면 연준은 이제 비하인드 커브, 너네가 금리 인하에 실리했기 때문에 침체가 왔다, 이런 희생양으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하고 월러 이사하고 불화의 조짐도 약간은 엿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본 거는 파월이 최근에 연설에서 그 인플레 관련해서 트랜지터리라는 표현을 썼던 거를 3월 FOMC 기자회견에서는 트랜지터리라고 썼는데, 최근 연설에서, 지난달 연설에서는 템포러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템포러리가 좀 더 지속성 있는 표현이라고 이제 뉘앙스상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두고서는 뒤이어 연설을 한 월러 이사가 트랜지터리는 다른 말이 아니라 템포럴이랑 같은 말이다, 본인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 앞서 파월 의장이 템포럴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시장에서는 좀 더 인플레가 지속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좀 약간 일축하는 느낌으로 가서 제가 약간 이상한데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불화의 조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최대 고용하고 물가 안정하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에 두고서는 좀 의견이 다 엇갈리는 양상이 좀 보여요. 그래서 월러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경기 둔화가 좀 더 심각하고 그래서 뭐 침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가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더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후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 거에 보면은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고용보다 인플레를 좀 강조한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최대 고용하고 이제 물가 안정하고의 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물가 안정이 없이는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좀 돌려서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좀 더 파월 의장은 물가 쪽에 좀 상방 위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서는 여기서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소통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원로 의사의 발언에도 좀 일리는 있죠. 이게 관세발 인플레가 좀 일시적이라고 본인은 판단한다 하면은 이게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지속성 있는 거는 성장 둔화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 텐데 두 분의 그 의견이 좀 엇갈려요, 뉘앙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몇 년 동안 이제 FOMC 생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연준 의장하고 이사 간의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거 그 이사였던 분들이 했던 말도 좀 전해드리면은 그 연준 의장은 이사들을 설득하러 다닌대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집행부는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있고 그런 기조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 파월 의장하고 월러 의사의 그런 목소리가 다른 거는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월러 의사하고 파월 의장 연설할 때는 둘의 뉘앙스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월러 의사까지 면접을 진행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